안녕하세요. 과학으로 건강 100세를 만들어가는 100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핫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공복, 유산소 운동과 식후 운동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CGM,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통해 운동 시점에 따른 혈당 변화가 실시간으로 관찰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운동하실 때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침 공복에? 아니면 식사 후에?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나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과거에는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좋다. 식후 운동은 소화에 안 좋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CGM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CGM은 팔에 부착해서 24시간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 운동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복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2020년 캐나다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제1형 당뇨 환자들이 아침 7시에 공복 상태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였나요? 혈당이 운동 중에 오히려 올라갔어요. 9.5에서 10.4 밀리몰 퍼 리터로 상승했거든요.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상식과는 반대 결과였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공복 상태에서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를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공복 운동이 나쁘다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988년 연구에 따르면 23시간 금식 후 운동한 그룹에서 자유지방산, 글리세롤, 베타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농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거든요. 결국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공복 운동이 도움될 수 있지만 혈당 관리가 우선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운동 시 혈당 급상승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식후 운동은 어떤가요? 식후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2016년 연구 리뷰에 따르면 식사 30분 후에 시작하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60분 또는 중강도 운동 20에서 30분이 식후 혈당 급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나왔어요. 30분 후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식후 혈당은 보통 90분 이내에 최고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30분 후에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이 정점에 오르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CGM 데이터로 실제 확인된 사례가 있나요? 2017년 노르웨이 연구가 대표적이에요. 고혈당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22시간 동안 CGM으로 측정한 결과 아침 식사 후 운동한 그룹에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효과였나요? 첫째, 24시간 중 가장 높은 혈당 10개 값의 평균이 8.6으로 떨어졌어요. 반면 공복 운동 그룹은 9.6, 운동 안 한 그룹은 9.3이었거든요. 둘째, 혈당 변동성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시니어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2013년 당뇨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가 흥미로워요. 포도당 내성 위험이 있는 노인들이 식후 15분씩 3번, 즉 하루 총 45분 걷기를 했을 때 24시간 혈당 조절이 현저히 개선됐어요. 15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다니 놀랍네요. 네,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강도 높은 운동을 오래 할 필요 없이 식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혈당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부터 말씀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2021년 유럽 당뇨학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운동 전 CGM 혈당이 90이 하면 15에서 30g의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대는 어떻게 하나요?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혈당이 상승하는 시점에 맞춰 운동하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강도는 심박수 기준으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시니어분들은 몇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어요. 첫째,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정도가 좋아요. 또 다른 주의점이 있을까요? 둘째,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혈당강 하제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운동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이 필수예요. 셋째,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GM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전략도 있나요? 물론이죠. CGM의 가장 큰 장점이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2에서 3주 정도 다양한 시점에 운동해 보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는 것이 좋아요. 어떤 패턴을 찾으면 되나요? 운동 전후 혈당 변화, 운동 강도별 반응, 식사 종류에 따른 차이 등을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는 1시간 후 운동이 좋고, 단백질 위주 식사 후에는 30분 후가 좋을 수 있거든요. 바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주세요. 직장인분들은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주변을 15에서 20분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도 충분해요. 식사 후 설거지하기, 가벼운 청소, 제자리 걸음, 스트레칭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CGM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간단한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만 측정해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식전, 식후 2시간, 운동 전후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혈당 측정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시면 돼요. 식후 30분, 1시간, 2시간에 각각 가벼운 운동을 해보시고 어느 시점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체크해 보세요. 간단한 운동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식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과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식후 가벼운 운동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15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CGM이나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라디오 연구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